자, 이제 진해 323쪽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에 323쪽. 자, 그래서 이제 급수량 산정 이렇게 돼 있죠? 번호도 써줄까? 자, 이렇게 돼서 급수량 산정.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급수, 압력. 왜 벼랑간 덥지? 왜, 그죠? 근데 벼랑간 훅 올라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순서를 먼저 그냥 보는 거는요. 급수량 산정이 자, 이제 나오고요. 323쪽에, 325쪽에 급수 압력이 나옵니다. 자, 한번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나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급수에 대한 거. 우리 조금 전까지, 뭐 우리 경도까지 한 거는 이제 어떤 분이 급수에 가기 위한 그냥 그거고요. 여기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급수 간경.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또 넘겨서 보면은 329쪽에 급수 방식. 급수자를 괜히 썼네. 그냥 뒤에 말만 쓸 걸. 쓰다 보니까 그냥 다 썼네. 급수 방식. 급수 방식 쭉 나오고, 급수 배,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은, 337쪽에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급수, 배관 방식. 그 다음에 급수 설비 시공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쓰는 건 크게 먼저 이게 의미를 좀 가지고 가는 게 좋다라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와 있어요? 펌프에 대한 걸로.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최근에가 이 펌프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펌프가 그죠? 물에서 중요한 거예요. 또 이 펌프도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공학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펌프 공부 안 하는 학문이 없어요. 우리 시설개론에서 여기서 배우죠? 전기에서도 펌프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우리 기계, 전기 대부분 데서 펌프 또 쓰니까 펌프엔 또 뭐가 들어 있어요? 뭐가 들어 있어요? 이게 돌아가는 게 뭐야? 모터가 들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디나 그러면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아주 그냥 단골로 나오는. 펌프 우리 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떻든 이제 급수량 산정, 압력, 광경.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까 얘기한 거, 총론에서 얘기한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압력 아까 얘기했죠? 압력에 대한 거 가면 우리 요 얘기가 또 우리 눈에 띄는 거예요. 그죠? 맞죠? 광경은 뭡니까? 광경하면은 광경이 뒤에요. 뒤에 관련된 거. 요 H에서 마찰 손실 수도 또 하는 거 내가 일부러 뒤지. 자, 요런 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Q는 아비에서 요 A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4분의 파이 D 자승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 쭉 해서 그대로 쓸까요? 그래서 D로 아까 정리한 거. D로 정리한 거 한번 써볼까요? D인데 왜 V가 나와? D는 1.13 V분의 Q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죠. 다 여기 이제 이런 거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압력, 광경. 자, 얘야 그러면 수두. 자, 얘 수두예요. 얘 압력이고. 요 펌프에서도 펌프가 물 올라오는 거예요. 요 양정이라 수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총론에서 자 이런 얘기를 쭉 한 거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방식은 이제 봐야 되고 이제 요건 이제 조금 그냥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와서요. 자, 이제 하나하나 쫙 보는데 323쪽에 보면 급수량 산정. 자, 얘가 그 밑에 보면은요. 급수 설비 설계 시 가장 먼저 결정한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급수 설비 지금 우리 급수 설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급수 설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한다라는 얘기는 자, 우리 시계에서 아파트를 짓든지 건물을 져요. 건물 질때 뭐부터 그러면서 이제 물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뭐부터 한다고 물에 관련된 거 이제 설계를 할 때는 얘부터 이 건물에 물이 얼만큼 필요하냐 우리 아파트에 물이 얼만큼 필요하냐 이렇게 그게 계산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거 나온 다음에 그러면 그 계산한 다음에 만약에 계산 안 하고 그냥 건물 짓고 나서 여기 상수도 사업본부에 그냥 여기 우리 물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상수도 사업본부에 야, 내가 계산하니까 우리 아파트에, 우리 건물에 물이 이만큼이 필요하더라.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거.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 또 이거 되면은 그 다음에 압력을 어떻게 하고, 광경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쭉 나오면서 하면서 다 정해서 그거에 대해 맞는 걸 받는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전기도 그래요. 전기도 이제 우리 전기 설비 가서 배우잖아요. 그럼 전기 다 계산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 얼마큼 쓸 것인가. 그거에 맞게끔 그것을 이제 누구한테 달라 그러는 거야. 한전 형님한테. 한전 형님들한테 형님 여기 전기 이만큼 우리 필요하니까 주세요. 상수도 사업본부에 형님 여기 물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 한다고요? 급수량을 산정한다. 자, 이러면서 개념 이제 잡고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잘했죠.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 쪽에 보면은요, 324쪽에 보면, 자, 그러니까 저 이제 물을 갖다가, 자, 우리 이거 안 넣었겠지?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안 넣었을 거다. 어디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건 좀 이따가 보고. 그러니까 여기 그냥 제목에, 자, 여기 너무 여기 심각하게 보면 안 돼요. 324쪽에 기사 시험에는 이런 거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쪽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지금 급수량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급수 인원. 그 다음에 뭐야? 건물 면적, 건물 크기. 그 다음에 수도꼭지. 수도꼭지 몇 개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됐죠? 그냥 기본적인 거 제가 말로 하는 겁니다. 제일 정확한 거는 1번이에요. 급수 인원. 급수 인원에 따라 물 가져오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냥 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일 급수량은 급수 인원에다가 하루에 얼마큼 쓰냐 한 명이 1인 1일 사용 수량. 그거 하면 그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급수 인원이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건물에 몇 명이 오는 모르잖아요. 오늘 이렇게 지금 이만큼 왔어. 내일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이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야. 만약에 정확하면 이걸로 하라는 거야. 야, 그럼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두 번째, 건물 연면적 또는 면적이라 그러죠. 연면적이 뭐예요? 지하실까지 계산하는 거죠. 그죠? 우리 저기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쉽게 건물 크기로 하자 그럼. 인원을 모르니까 건물 크기로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여기도 박스. 이 계산 문제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뭐 문제풀이 할 때 한두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건물 연면적 곱하기 자 어떻게 된다 그래서 유효 면적 비율. 유효 면적 비율에다가 유효 면적당 거주 인원 1인 1일 사용 수량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모르는 용어가 유효 면적 비율이에요. 유효 면적 비율이라는 건 실제로 사용하는 거. 실제로 사용하는 것만 해라는 거야. 유효 면적이라고. 그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거에 얘가 뭐냐면 계단, 복도 이런 것도 면적에 들어가잖아요. 계단, 복도, 창고, 화장실 이런 것들은 제외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율 이런 게 이제 표로 있죠. 이게 다 표에 있어요. 그러니까 표 주고서 만약에 하면 그냥 이것대로 해서 계산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구수에 의한 거. 기구가 뭐야? 수도꼭지 수로 해서 하자라는 거야. 근데 수도꼭지 했을 때 기구수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기구당 사용 수량.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요 말이 동시 사용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자, 기구수에 의한 거는, 자, 지금 기구수가 여기 건물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100개가 있어요. 그럼 100개다 하나에 얼마 사용하는 게 이렇게 있죠? 거기 써 있는 게 한 기구당 사용 수량 얘까지 만약에 하면은 요거 두 개만 하면은요 물이 남아 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지금 여기 이 건물에 또는 아파트에 수도꼭지가 100개가 있어요. 100개 있으면 다 사용합니까? 사용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이거 다 사용하는 걸로 해서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물 남아돈다라는 거야. 근데 뭐야? 남아돌면 좋은 게 아니라 과다 설비가 된다라는 거야. 설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 기구수에 맞춰서 이렇게 하니까 뭐야? 그죠? 뭐 물탱크도 커져야 되고 뭐 또 등등등등 뭐 배관도 커져 여러 가지에서 어떻게 된다? 과다 설비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거를 해주라는 거야. 동시 사용률. 동시에 실제로 얼마큼 사용하느냐는 요 비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자, 동시사용률이라는 용어 알았어요? 실제로 사용하는 거. 그러면서 동시사용률 그럼 잘 모르면은 325쪽에 거기 보면은 두 번째 박스에 보면 기구의 동시사용률이 있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계산한다면 주어지는데 자,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기구가 만약에 이 건물에 수도꼭지가 2개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다 사용하는 걸로 하라는 거야. 계산을 할 때. 기구수 그 맨 처음에 우리 기구에 의한 게 어떻게 돼요? 공식이
공식이라 그럴 것도 없지만 일일 급수량은 기구수에다가 기구당 사용수량 있잖아요. 기구수가 2개다 그러면 그냥 2개 해서 동시 사용률 100%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요 중간에 만약에 이 건물에 10개가 있다. 10개가 있으면 얼마? 53%. 10개에다가 53%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반 조금 넘게. 그 정도만 계산해 주는데 면은 여기 우리 물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구수가 몇 개라고요? 100개면은 100개일 때는 또 이건 뭐 한 3%. 그러니까 100개니까 33개 용량만 있으면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돼. 이 정도 이제 이해해서 끝났어요. 됐습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지금 요 공식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읽으면서 가면서 요 동시 사용률을 개념을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실제로 사용하는 걸로 해서 끌어오면 된다.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서 가장 적당한 걸로 자기가 잡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우리 집 같은 거 급수위는 정확하다 그러면 그거 그냥 딱 잡으면 그냥 딱 되는 거고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요거 됐습니다. 급수란 상태니까 요거 싹 지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급수 압력. 야, 요거 이제 좀 중요한 거죠. 압력이 없으면은 수압이잖아요. 수압이 없으면 물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그죠? 우리 수압하고 수두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죠. 자, 아까 다시 해자. 우리 1m면은 이때 압력이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여기 1메가파스칼이면은 몇 미터 올라가는 거예요? 100m. 그죠? 맞죠? 자, 이렇게 되는 건 자, 이게 왔다 갔다 해서 되는데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급수 압력이 있고 자, 그냥 여기 있는 거 읽어보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보면 건물의 최고 필요 압력. 최고로 필요 압력. 건물 압력 무조건 세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최고라면 이 정도 해야 된다. 요 수치는 눈여겨보는 거예요. 외우면 좋고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보면 0.3에서 0.5 메가파스칼. 요 정도를 하라는 거예요. 건물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0.3이면 이거 몇 미터 올라가는 거예요? 몇 미터? 빨리 그냥 있죠. 그냥 이거 뭐 계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계산으로 그냥 나오는 거야. 그죠? 이 정도 예, 물이 올라갈 정도의 압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그래서 요렇게 하고 같이 요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요걸 요렇게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 우리 요것도 외우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주택, 아파트만 보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물 수압이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0.3에서 0.4.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무실 이런 데는 조금 센 게 좋잖아. 빨리빨리 쓰기를 원하잖아.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수압을 세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0.3에서 0.4, 0.4에서 0.5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구별 최고 필요 압력인데 요것도 그냥 참고로 읽어보면 되고요. 세 번째가 요게 진짜 여기서부터가 이제 되는데 여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놓았어요. 놓는데 요걸 제가 그냥 다 알면 좋아요. 근데 그냥 제가 가져왔어요. 자, 요거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해서 이 정도는 외워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외운 게 아니라 자, 우리 기구별 최저 필요 압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압력이 낮으면 물 안 올라와요. 그죠? 물 안 나오니까 물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자, 우리 이제 여기 나온 게 자, 보통 밸브라고 돼 있죠. 이건 뭡니까? 자, 우리 이게 왜 보통 밸브로 돼 있어? 깜짝 놀랐네. 세면기입니다. 세면기가 기준이에요. 항상요. 자, 우리 세면기는 어디 있어요? 우리 기본에 보면은 326쪽에 나와 있죠. 326쪽에 맨 위에 보면 세면기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밸브라고 써놨어. 나도 모르게. 자, 그래서 요게 얼마냐? 요거 수치 나중에 외우는 거야. 이 정도야. 이거 뭐야? 우리 수압은 뭘로 했어? 압력은 아까 메가파스칼이죠. 근데 우리 기본서 보세요. 두 번째 거 55라고 써 있죠. 55 쓰고 그 전장에 보세요. 전장에 보면 압력이 단위가 뭘로 해놨어요? 킬로파스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표는 입에 수치가 이렇게 되니까 보기 흉인 거야. 응? 자,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자, 여기서 메가파스칼하고 킬로파스칼은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서 얼마 수치가 얼마? 동그라미 3개. 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외우면 안 돼. 책에 이렇게 이제 이게 저기 시방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 이렇게.
자, 얘하고 얘는 무슨, 얼마? 10의 3승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킬로파스칼이면 공이 3개. 하나, 둘, 셋. 얼마? 요거는 55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맞죠? 공이 3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걸로 다 메가파스칼로 통일하는 게 좋아요. 공부할 때는.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우리 0.055. 야, 그러면 0.055는 요 얼마, 몇 미터 올라가는 거야? 아이고, 머리 아파. 공 2개잖아, 공 2개. 100분의 1 공 2개잖아, 공 2개. 하나, 둘, 5.5m. 이 정도, 요 정도면은 세면기는 된다라는 거예요. 세면기. 그 다음에 샤워기도, 요것도 하나 정도. 샤워기는 얼마로 돼 있어요? 0.77이야. 그럼 여기 공 3개가 가면은 얼마예요? 70 킬로파스칼이에요. 그걸로 돼 있죠? 70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또 얘기지만 우리는 요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몇 미터 올라가는 거예요? 7m. 이제 됐죠? 자꾸. 자,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샤워기였고요. 이것도 뭐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는 아직은 보지 마세요. 요거는. 요 샤워기가 또 이제 여러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 거는 조금 더 세게 되는데 요건 보지 말고. 자, 요거 하고요. 자, 세면기. 그 다음에 샤워기. 그 다음에 대변기. 대변기에서도요, 우리 기본소이지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세정 밸브. 요 세정 밸브가 뭐냐면은 우리 집에서 쓰는 거는 세정 밸브가 아니에요. 우리는 건물에 보면 밟는 거 밸브 돼 있죠? 발로 밟아요, 저는. 한번 밸브를, 세정 밸브가 뭐예요? 그러면 한 번 밸브를 누르면 일정 수압에 의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으로 멈추잖아요. 밸브 눌렀다 딱 나면 물 확 나갔다 그냥 저절로 멈추잖아요. 그게 세정 밸브예요. 그거만. 대변기가 우리 집에는 세정 밸브가 아니에요. 응? 자,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우리 여기 그거 나와 있나? 세정 밸브 있고 다른 건 없네. 저 뒤에. 자, 그다음에 자, 그 밑에 그냥 보면은요. 326쪽에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요. 그 밑에 표에 보면 대변기에 보면 세정 탱크라고 돼 있죠. 그죠? 밑에서 세 번째 줄. 그죠? 우리 집에 있는 게 탱크란 말이야. 세정 탱크라 그래. 그걸 갖다가. 근데 얘는 밸브로 돼 있다. 탱크가 없는 거야. 근데 세정 탱크는 외우지 말고 요것만. 그래서 얘 0.1이에요. 0.1이면 얘 킬로파스칼로 하면은 공이 3개 가는 거라 그랬어요. 3개 가니까 100 킬로파스칼이 돼요. 이렇게 되면서 얘 몇 미터 올라가는 거야? 0.1이면. 예? 10m 이제 그러니까 그죠? 여기도 아까 요것도 지금 이렇게 킬로파스칼로 표시한 것도 공 3개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자, 다시 한번요. 여기서 0.05, 그 다음에 0.17, 그 다음에 0.1. 그러니까 얘가 대변기가 아무래도 수압이 제일 세죠. 샤워기도 그죠? 우리 세면기에서 물 받는 거랑 샤워기하고 그죠? 느낌이 없어. 그죠? 샤워기는 물 약해봐. 약하면 물 잘 샤워가 되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0.05, 0.17, 0.07, 그다음에 0.1. 요거 3개 건지는 겁니다. 오늘. 요것도 지금 건지고 이제 나갈 때는 그냥 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자, 급수압력에 대한 얘기 이 정도 보면 됩니다. 급수압력에서 그다음에 326쪽에 보면은요. 급수 관경 결정. 자, 그러니까 이제 급수압력 봤어요. 이것도 이제 지워. 여기 지금 급수압력에 관련된 거 여기 지금 써 있는 거 요거가 메인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됐고요.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급수 관경. 관경 어떻게 하느냐 이러는데, 자, 우리 관경 결정법인데, 자, 여기 그 다음에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보고. 자,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급수 관경을 결정하는 거. 우리 기본서에 지금 쭉 써 있어요. 내용은 별로예요. 여기 있는 거. 우리 기본서에 있는 거 있죠? 여기 보면, 자, 우리 급수 관경 결정을 하는데 보면 1번 이에 써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2번.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 3번. 우리 기본서에 3번까지 넣어놨죠? 내용은 한번 읽어줘도 되고 안 읽어도 돼. 그냥. 근데 여기서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급수관을 갖다가, 그러니까 관경을 몇 미리, 아까 밀리미터로 한다는데 몇 미리로 할 것이냐 이걸 갖다가, 자, 우리 정해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물 들어오는 거 보고서 관경 정해서 여기다 놓아야 되는 거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요 말에 기구 연결 광경에 의한 거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 세면기 쪽으로 배관이 들어옵니다. 세면기 우리 집에 세면기에 그럼 세면기 우리 사오잖아요. 세면기에 보면 그 구멍 있죠. 수도꼭지 올라오고 구멍 있죠. 거기에 맞춰라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는 우리 대변기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대변기 있으면 거기 그죠? 거기에 배관이 있고 대변기 그 배관 이렇게 연결되는 구멍이 이렇게 다 돼 있단 말이죠. 그 구멍에 맞추라는 얘기예요. 쉽게 이 말이. 근데 이거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공장에서 그 규격이 이거 맞춰서 하는 거잖아. 또 배관 규격을. 근데 그 표현을 요렇게 한 거예요. 기구 연결 광경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걸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게 이제 우리 기본소에는 있었는데 제가 뺐어요. 있었는데 제가 뺀 거야, 그냥. 그러니까 급수 부하단위. 이것도 이제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 안 나와서 내가 빼버린 거예요, 책에서는. 근데 요 내용, 급수 부하단위, 급수 물에 관련된 거는요,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4, 5, 6 이런 수치를 다 매겨놨어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래야지 또 이런 거 취급하는 데서 번호 딱 몇 번 되면 그러니까 알아요. 이 전문가들은 수치 5번 그러면 5번이 몇 미리짜리인지 이런 걸 알아요. 그 급수 부하단위라는 거는 각각의 위생기구가 뭐예요? 물을 사용하는 기구에 번호를 매겨놨어요. 그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급수 부하단위인데요. 자, 요 얘기가 배수에 가면 배수도 물 버리는 거잖아요. 배수에 가면 또 배수 부하 단위가 또 있어요. 배수에서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든 자, 요 2번 얘기를 봤고요. 그다음에 요 균등표. 자, 우리 여기 이제 327쪽에 보면 거기 표가 있죠. 이 표로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문제에는 있어요. 제가 문제풀이 가면 있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해줄까 안 해줄까에 다 안 해줬어. 올해도 이제 내가 보고서 균등표에서 광경을 결정하는 게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갖다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분위기 봐서 느낌. 응? 근데 어떻든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요 개념을 알아야 돼. 이런 걸로 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마찰 저항선도 또 있죠. 이게 이제 제일 복잡하고 막 이렇다라고 돼 있고 대규모에는 이걸로 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급수 광경에는 이런 방법을 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 한 장을 넘겨서 328쪽을 한번 먼저 보자고요. 328쪽에 21회 때죠. 자, 이 문제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 전에도 이거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급수배관의 광경결정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기억의 기간 부하 계산. 이거는 내 공조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우리가 공조는 안 하는데. 자, 그래서 아니고 2번 관균등표 나와 있죠. 세 번째 마찰 저항선도 있죠. 미음 번은요. 기구 무슨 부하라 그랬어요? 배수라. 급수 부하단위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런 거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자, 여기서 우리가 봤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앞쪽으로 해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봤습니다. 자, 우리 기본서의 326쪽에 보면은 자, 우리 여기 그래서 어떻게 써 있습니까? 1번 기구 연결관의 광경에 의한 결정방법에서 그 밑에 박스 있죠? 이렇게 다 실은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외우는 거야. 요게 우리 기본서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요것도 같이 했어요. 요것도 해주면 요거 이거 왜 보통 밸브를 왜 써놨지? 내가 이거 PPT를 만들면서. 자, 여기 요 밑에 있는 거죠. 기구 급수관의 관지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랬는데 자, 우리 뭘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까요? 밀리미터로 하는 거야. 그죠? 밀리미터로 해요. 근데 A라고도 표시해요. A라고 표시하면 만약에 식에서 25A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25mm라는 뜻이야. 이렇게도 표시해요. 25B 그러면 얘 B는 뭘까요? 인치. 우리 근데 자, 우리 밀리미터를 쓰는 거야. 우리나라고 국제적으로. 이 B로 표시하면 얘가 인치예요. 이것도 그냥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자, 보면 최근에 나온 거는 DN이라는 말도 써요. DN이라는 말도. 자, 그게 327쪽에 거기 있죠. 참고로 맨 위에 참고하라고 놓았어요. 여기에 있는데 DN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DN 그렇게 써 있죠.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3번에 보면 다이아 메타 노미날. 발음도 잘 안 되네. 이렇게 있는 건데 요거 다 그러니까 세 개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밀리미터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를 많이 이제 DN이라고 써요. 그럼 DN 그러면 우리 이제 밀리미터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내가 그래서 또 써놨어요. 자, 요 세 가지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는 압력에 대한 세면기예요. 그죠? 세면기, 샤워기 똑같이 요 세 개. 요 세 개가 지금 요거 세 개잖아. 그죠? 요 세 개에 대한 요거는 압력이고 요거는 광경이에요. 같이 해서 똑같은 세 개. 얘 몇 미리? 이거 있죠? 3년 전, 2년 전, 3년 전에 15mm였었어요. 바뀌었어. 10mm예요. 얘 그다음에 이제 샤워기 15mm. 얘 요거 25mm. 다 우리 요거하고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0.05, 0.07, 0.14. 제가 이걸 옆에다가 쓰려고 그러다가 일부러 빼놨어요. 근데 배수, 물 버리는 데서는 세면기가 30이에요. 물 버리는데 물 버린 데는 찌꺼기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커야 돼. 요거 80이에요. 요거 두 개. 요게 수치. 배수에 가서 이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미리 같이 보는 거야. 오늘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싹 가리고 지금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지금. 자, 세면기. 자, 압 얼마? 0.055 메가파스칼이에요. 샤워기 얼마? 압력 0.07이에요. 그다음에 세면기래. 대변기의 세정 밸브 얼마? 0.1. 맞죠? 메가파스칼. 그다음에 광경은 세면기 얼마? 10mm. 샤워기 몇 미리? 15mm.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대변기 세정 밸브 얼마? 25mm. 배수 세면기 몇 미리? 32mm. 대변기 대변기의 세정 밸브 얼마? 80mm. 80mm도 옛날에 100mm였었어요. 옛날 얼마? 됐다? 다시 또 자, 요거 그죠? 지금도 근데 지금 했지만 이제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자, 여기 그냥 이제 쫙 넘어가면 됩니다.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328쪽에 보면은요, 그 위에 또 핵심 지문에서 내가 또 넣어놨죠. 여기도요, 두 개 넣어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여기에 있는 것만 오늘은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압력에 대한 걸 봤어요. 이제 여기 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경에 대한 것도 지금 우리 다 봤어요. 지금 이제 광경에 대한 것도 봤는데 우리 광경했으면서 아까 요거 한 거 있죠? 요거 그죠? 저 우리 아비에 대한 거 다시 한번 또 우리 봐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급수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뜸해요. 뜸한데 얘가 그 전에 얘가 제일 많이 나왔어. 급수 방식. 어렵지도 않고 얘가 제일 나왔는데 최근에는 얘도 나오고 다른 것들도 이제 군도 나오고 또 펌프도 또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자, 급수 간격 요거 봤고요. 그냥 요게 이제 우리 그 다음에 자, 요거죠 이제. 자, 우리 보면은 급수 방식에 이제 요 네 가지가 대표 주자예요. 자, 우리 기본서에서는요 329쪽입니다. 329쪽에서 요 네 가지 수도 직결 방식. 이게 뭐야? 수도 직결 방식. 우리 지금 여기 사시는데 들어오는 거야. 이게 얘는 고가 수조 옥상 탱크. 우리 아파트. 이제 아파트도 이제 이건 이제 빌라 이런 데가 있지 아파트 이게 잘 안 써. 근데 있어요 아직도. 압력 탱크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체육관. 얘는 뭐야? 이제 최근에 이제 다 이거 쓰는 거야 이제는. 그냥 펌프로 올리는 거야 펌프. 요 말.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이라 그러는데 얘 펌프로 해서 그냥 물 공급해 주는 거야. 이게 이제 최근의 방법. 그래서 요게 메인이다. 이거 위에도 많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항상 되는 거다. 자, 이러면서 여기서 나오는데, 자, 우리 보자고요. 자, 여기 이제, 자, 여기 써 있으니까 1번부터 1번 이렇게 써놓고요. 수도 직결 방식. 자,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냐면 수도 분간이라 그럽니다. 제가 지금 그림 다시 한번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요렇게 그립니다. 요게 밸브예요. 요게 뭐야? 요로 해서 우리 그저 계량기 통해서 물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요렇게 공급하는 거야. 됐죠? 이런 것 같아요. 자, 요게 수도 직결 방식. 우리 지금 여기 사시는 분들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옥상 탱크 방식은 뭐예요? 고가 수조. 옥상에 탱크 있잖아요. 그럼 얘 수도 본관에서
자, 여기도 계량기를 통해서 밸브, 그 다음에 우리 지하 저수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있는 거야. 아파트에 어디에 있냐면 지하 저수조가요. 관리실 그 근방에 보면 이렇게 잔디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은 데 있어요. 그 밑에가 이거야. 지하 저수조야.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 이제 펌프로, 여기 있는 물을, 이걸 양수 펌프라고 합니다. 펌프로 해서 옥상에 올리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고가 수조 옥상 탱크예요. 자, 얘를 갖다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건물 무지하게 크게 그렸네. 자, 이게 옥상 탱크. 이렇게 된 게, 자, 그림으로 이렇게 좀 아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 탱크 방식은요, 압력 탱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어떻게 그리냐면요. 자, 얘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 똑같이 수도 본관에서 들어오고 지하 저수조에 있는데, 자, 여기 펌프로 해서 요 옆에 요게 압력 탱크예요. T를 쓰자. 압력 탱크. 여기에다가 물을 넣는 거. 펌프로 해서 지하 저수조 말을. 그럼 얘를 갖다 위로 이제 우리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데 그 압력 탱크에 넣으면 그냥 물이 올라가요? 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압을 줘야 돼요. 물이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서 펌프로 해서. 그럼 여기 압을 주는 게 이렇게 옆에 있는 게 얘가 뭐냐면 공기 압축기. 그냥 다른 말로 컴프레셔라 그래요. 우리 컴프레셔 그러죠? 이걸로 해서 여기 압을 주는 거예요. 그럼 압에 의해서 이 압을 주니까, 압력을 주니까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곳에 보는 게, 자, 요게, 자, 우리 압력 탱크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탱크 없는 부스터 방식. 뭐라 그랬어요? 펌프 직송 방식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수도 본관에서, 자, 얘를 통해서 지하 저수조 이러는데 이 물을 그냥 그저 펌프로 해서, 펌프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높이에는 네가, 어느 정도 높이에는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펌프가 이렇게 된 게 요게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물을 공급하는 요거 네 가지 방식이 우리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얘 특징들 비교하는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어렵지 않은데 그게 제일 많이 이때까지 나왔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그냥 또 지문 하나로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지문 하나로.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게,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깊게 갈 필요는 없고, 자, 이제 329쪽에 보면 특징이 있죠. 여기 특징이 각각의 특징. 얘가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야. 거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설비비 먼저 쓰자. 설단. 자, 요런 얘기들. 자, 요런 지금 얘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비교합니다. 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비교하는 거야, 다른 거랑. 자, 우리 수도본관은 그냥 우리 그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 설비비가 가장 적게 들어요. 그죠? 돈 안 들어. 단수시에는 물 안 나와요. 그죠? 여기서 안 보여. 여기 끊어졌으니까 안 들어와. 정전시에랑 관계없죠. 그죠? 급수 그냥 압력에 의해서 오는 거니까. 이런 얘기야. 급수 오염, 적다 또는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여기서 도는 거야. 다른 거는 왜요? 지하 저수조. 자, 이런데 오염이 된단 말이죠. 얘는 이건. 그 다음에 급수 압력이 얘는 그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층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래서 급수 압력이 밑에서 올라오니까, 자, 우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높이면 올라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뭐 보통 2층까지 정도. 3층 돼도 잘 물 안 올라가요. 2층 정도까지만 되고. 그러니까 높은데 못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상향급수. 상향급수, 우리 그림과 같이 밑에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얘기하는 소규모. 자, 요렇게 도는 거. 책에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있는 거. 제가 쓴 거니까.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얘랑 이제 요거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설비비 얘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요.
단수돼도 여기 있는 물로 공급이 돼요. 정전시에 얘 못 올라가. 전기로 해서 올리는 거니까 요거는 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표시해. 단수시 또는 정전시 일정 시간, 그죠? 공급이 가능하다.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써주지만은 이해하는 거야. 이런 걸 다 외울 수가 없는 거고, 그죠? 그냥 보는 거야. 또 요거 많이 나와요. 급수 오염이 얘는 많죠. 또는 있다. 여기서 오염되고, 여기. 얘가 급수 오염이 제일 많습니다. 4가지 중에서. 자, 그 다음에 급수 압력. 요게. 그래서 얘는 자, 우리 이거에 비해서 일정하다 이렇게 돼요. 일정한데 얘도 층이 좀 높으면 지금 같은 이렇게 현대적인 데는 어떻게 돼요? 요 일정하다라고 그러면서 요걸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은 층이 높으면은 달라지죠. 최상층하고 최하층. 어떻게 됩니까? 그죠? 예. 차이가 있죠. 그죠?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냥 차이가 있습니다. 자, U라고 쓸까요? 근데 우리 그냥 조그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3, 4층 정도 되는 이런 거에는 일정하다라고도 표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유일하게 얘만 뭡니까? 하향 급수입니다. 그죠? 요거에서 얘 하향 급수 너무나 당연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요거랑 비교했을 때 다 요걸로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중대규모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지금도 얘가, 자, 우리 옥상 탱크 방식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뭡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있지만은, 자, 우리 압력 탱크를 해서 하는 거야. 얘도 설비 비용. 많이 들죠. 얘 고가 탱크보다 얘가 더 많이 듭니다. 압축기도 있어야 되고 압력 탱크 이런 게 있으니까 얘보다도 얘가 설비비 많이 들어가요. 이런 내용은 똑같아요. 일정량 전기로 하니까 자, 우리 그죠? 얘도 자, 우리 단수돼도 여기 있는 걸 쓰고요. 정전되면은 얘는 못 쓰네요. 그죠? 정전되면은 여기 있는 건 이걸 올려야 되니까 정전되면 여기 이것도 압을 줘야 되니까 못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급수오염 여기 있고 여기보다는 덜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요거 압력, 급수 압력은 얘는 어떻게 된다? 국부적인 압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뭐 요 얘기 전에 얘도 압력 일정하지 않다. 다릅니다. 왜 그러면은 여기서 압을 줄 때요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한번 확 줘버려요. 확. 그래서 예를 들어 10으로 주는 거예요. 압력을. 10을 주면은 계속 주는 게 아니라 10을 딱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압력이 떨어지는 게 이걸 어느 정도 떨어지면 다시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압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압력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 사용하냐 그러면 국부적인 압력이 필요한 게 필요시 적합하다. 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자 나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압력 얘기했고 얘도 상향 급수입니다. 상향 급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특히 요거 때문에 국부적인 압력이 필요한 게 어디냐 그러면 경기장, 체육관 이런 데. 자, 요런 데 많이 사용한다. 요 정도 내용을 좀 우리가 알면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도 다 됐어요. 저 오늘 여기까지 지금 좀 더 나가려고 그랬는데 펌프 전까지 나가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옥상 탱크. 옥상인데 생이라고 쓰네. 얘 옥상 탱크, 압력 탱크 이런 탱크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로? 펌프만으로 공급하는 거예요. 자, 요게 또 요거의 특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펌프만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펌프만으로. 근데 이 펌프에 대한 게 얘가 요게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정속하고 변속. 자, 정속은 뭐예요? 그죠? 펌프의 그 모터가 일정하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일정하게 나와요. 일정하게 나오는데 여러 군데 쓰면 어떻게 돼요? 물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러 대를 돌리는 거야, 여러 대. 그래서 얘 이렇게 돼서 정속은 대수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속은
얘 회전을 갖다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뭡니까? 그러면 회전수를 조정하는 거예요. 자, 요런 말들. 요거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자, 요렇게 되는 거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얘도 돈 많이 들어요. 그죠? 이거 뭐야? 이게 자동 제어 시스템 컴퓨터잖아, 컴퓨터. 자, 이런 걸로 해서 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얘도 상향급수. 자, 요런 내용들이 자,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비교해서 보는 게 자, 좋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우리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번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는 더 깊게 해주는데 뭐 한번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여기는 다른 내용들은. 근데 여기 써 있는 요게 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인. 자, 그리고 자, 우리 334쪽에 보자고요. 334쪽에 보면은 자, 우리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요 문제 한번 이제 보자고. 요거 언제 벌써 이제 이게 그러니까 15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주 나오는데 최근에는 조금 뜸해요. 자, 자, 보자고요. 급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면은 압력 탱크 방식은 급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죠? 지금 이게 잘 안 된다. 압력으로 하니까 컴프레셔에서 한 번에 확 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또 떨어지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맞고요. 자, 두 번째 펌프 직송 방식과 압력 탱크 방식은 고가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급수가 가능하다. 자, 이거 뭡니까? 그죠? 맞죠?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펌프 직송 방식에는 펌프의 회전수 제어를 위해서 인버터, 그러니까 펌프를 회전수로 하는 게 얘 변속입니다. 그죠? 이거 했을 때, 자, 이거 인버터. 이 인버터라는 얘기가 이제 저기 어디 가냐면, 우리 그 엘리베이터 가서도 얘기가 나와요. 인버터. 자, 그것도 한번 보자. 인버터. 이게 인버터가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지금 보면서 엘리베이터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577쪽. 577쪽에 보면은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알아야 돼요. 엘리베이터에서 동그라미 2번 보면은 VVF 제어라 그랬죠. 그래서 3VF 제어,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에서 그 밑에 보면 기억에 돼 있죠. 인버터 방식이라고 돼 있죠. AC가 뭐야? 교류예요, 교류. 우리가 이거 쓰는 게 일반적인 게 다 교류잖아요. 인버터 방식. 인버터라는 게 이게 좋은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지금에서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와서 펌프 직송 방식에서는 펌프의 회전수 제어를 위해서 자, 우리 인버터 제어 방식 등이 이용된다. 4번 고가 수조 방식에서는 고충부 수전과 저충부 수전의 토출 압력이 동일하다. 이게 있죠.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나오면 맞았어요. 건물 높이가 높지 않아서 자, 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 지문에 이렇게 돼요. 최상층 고충부라 그러고 저충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충이라 그러면 이 개념을 좀 높은 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 위하고 맨 에는 뭐가 있다고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해설해 보면은요. 고가 수조 방식에서 고충부 수전과 저충부 수전의 수압차가 크다. 이에 고충 건물의 경우 조닝을 해서 저충부의 수압을 적절하게 유지한다. 그게 그 다음 쪽에 이제 우리 오늘은 못하지만 요 조닝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보자고요. 수도 직결 방식은 시설비 및 위생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나 단수시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죠? 맞죠? 시설비, 위생. 자, 요 얘기죠? 자, 어디 있습니까? 요 급수요염 안 된다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단수시에도. 그죠? 자, 우리 관계 없단 말이죠. 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도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질문들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하다 보니까 시간 좀 됐어요. 항상 하는 것보다 오늘 펌프 전까지 좀 가려고 그랬는데 첫 번째 시간에 너무 끌었어, 내가. 첫 번째 시간을. 잘 모르는 것 같이 보여갖고 그냥 너무 끌었어. 자,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했는데, 그죠? 또 보고, 또 맨날 하는 얘기야. 이제 제가 왔을 때마다. 뭐 해야 돼? 복습해야 됩니다. 복습 안 하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체크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치겠습니다.